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. 애플이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이죠. 퍼플렉시티 인수를 생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. 저희가 관련 리포트들을 좀 봤는데 이 인수가 과연 애플의 AI 전략, 검색 시장, 그리고 결국 여러분 경험에 어떤 의미일지 그거 좀 명확하게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이야기가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게요. 애플이 무려 14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9조 원이잖아요. 이 돈을 퍼플렉시티 인수에 생각 중이라는 건데 와, 이게 그냥 큰 돈이 아니라 애플 역사상 가장 큰 M&A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 2014년에 비츠 인수했을 때 금액이 한 30억 달러였으니까 비교가 안 되죠. 거의 5배를 그냥 AI 검색 딱 여기에 걸겠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기능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애플의 어떤 미래 방향성,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, 뭐랄까, 배팅?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재밌는 건데요. 사실 애플이 구글이랑 검색 제휴맺고 있잖아요. 그걸로 연간 한 20억 달러,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네네. 동시에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 소송 걸려있단 말이죠. 아, 그 리스크가 있군요. 네, 그러니까 이 수익원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. 약간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죠. 여기서 좀 벗어나서 검색 독립성을 확보해야겠다,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 AI 전략보다 훨씬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고요. 애플 스스로도 검색 환경이 변하고 있다,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고요. 아, 그 전화의 핵심에 그럼 시리 개선 계획이 있는 거군요. 내년 하반기에 시리 2.0 나온다고 하면서 그 개인 컨텍스트랑 온스크린 인식 기능 넣는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잘 되려면 시리가 지금보다 훨씬 똑똑해져야 할 텐데요. 맞습니다. 퍼플렉시티 능력이 여기서 딱 필요한 거다, 이런 얘기죠. 네, 그쵸. 퍼플렉시티가 강점이 이제 실시간 웹 검색은 기본이고 학술 논문, 뉴스, 심지어 유튜브까지 다양한 출처 정보를 싹 모아서 정리해 주거든요. 그리고 답변 출처도 명확히 밝혀주고요. 대화 맥락도 기억하고 또 여러 LLM 있잖아요. GPT-4나 클로드 3.5 같은 거. 이런 걸 통합해서 쓰는 기술이 핵심인 거죠. 와, 그 기술이 만약에 애플 생태계로 들어온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. 크게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사파리 브라우저에 이걸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. 아, 구글 검색 대신에요? 네, 구글 대신 자체 검색 경험을 제공하는 건데 AI가 요약해주고 기존 웹링크도 같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요. 두 번째는 역시 시리죠. 시리가 훨씬 유능해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 비행기 언제 도착하더라 이렇게 물으면 이메일, 메시지, 항공 앱 정보 이걸 다 종합해서 딱 답을 주는 거죠. 오, 진짜 비서처럼 되겠네요. 그렇죠. 세 번째는 앱 인텐트라는 프레임워크랑 결합하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제 회의록 요약해서 우리 팀 슬랙 채널에 보내줘. 이런 명령을 내리면 앱 여러 개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거죠. 와, 그럼 앱 여러 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훨씬 강력한 앱 간 연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결국 여러분이 애플 기기 쓰는 경험 자체가 훨씬 더 매끄럽고 지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AI 검색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 격변기잖아요. 현재는 최 GPT가 거의 80% 넘게 장악하고 있고 특히 Z세대는 검색의 30% 이상을 이런 AI 플랫폼에서 한다고 하니까 구글도 진짜 긴장하겠어요. 그럼요. 경쟁사들 움직임도 애플한테는 큰 압박이죠.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써 오픈 AI 기술로 빙 검색 엄청 강화했잖아요. 그거 보면서 애플도 우리 시리 뒤처지고 있다,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요. 메타도 투자 많이 했죠. 네, 메타도 스케일 AI에 거액 투자했고요. 이런 상황들이 퍼플렉시티처럼 바로 쓸 수 있는 즉시 전력감, 이걸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이어진 거죠. 최근에 빅테크들이 약간 규제 피하려고 스타트업 인수 대신에 라이센싱 형태로 인재나 기술 확보하는 트렌드도 보이는데 이것도 다 이런 경쟁의 한 단면이에요. 좀 더 크게 보면 이건 그냥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IT 산업 구조 자체가 막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. 하긴 그러네요. 근데 애플한테도 좀 걸리는 부분은 있잖아요. 당장 삼성도 퍼플렉시티랑 협력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. 네, 그것도 변수죠.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이 AI 쪽에서는 계속 한 2년 뒤처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애플 특유의 그 신중한 접근법 이게 통할까요?
애플은 확실히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죠. 그 온디바이스 처리, 그러니까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거랑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이런 걸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엄청 강조하잖아요. 네, 그게 애플의 강점이긴 하죠. 그리고 아이폰부터 맥까지 쫙 이어지는 통합된 경원,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. 막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기존 사용자 경험을 조금씩 개선하는 걸 선호하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. 과연 이 신중함이 지금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이 치열한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수 있을까? 어쩌면 이 퍼플렉시티 인수가 바로 그 돌파구, 그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애플의 결단이 그래서 더 주목되는 거죠. 정리를 좀 해보면 애플의 퍼플렉시티 인수 검토는 단순히 기업 하나 사는 걸 넘어서 이 AI 시대에 구글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검색 주권을 확보하고 시리를 혁신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는 아주 중대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물론 1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 또 기술 통합의 어려움 이런 과제는 분명히 있고요. 이게 다 잘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훨씬 똑똑해진 시리 그리고 애플 기기에서 정보를 찾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고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. 퍼플렉시티가 가진 강점 중 하나가 그냥 웹 정보만이 아니라 학술 논문, 뉴스 기사, 심지어 영상까지 되게 다양한 형태와 출처의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이거든요. 네네. 만약에 이 능력이 애플 AI에 정말 깊숙이 통합된다면요. 이건 단순히 검색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여러분이 애플 기기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신뢰하게 될지 여기에 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정보의 신뢰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겠네요. 네, 그 점을 한번 꼭 씹어보시면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